제5편 제과기능사 모의고사 3회 서적 363에서 372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초콜릿의 보관온도 및 습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온도 18도, 습도 45%, 2. 온도 24도, 습도 60%, 3. 온도 30도, 습도 70%, 4. 온도 36도, 습도 80%. 답은 1번 온도 18도, 습도 45%. 초콜릿의 보관온도 및 습도는 초콜릿의 숙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포장한 초콜릿을 온도 18도, 상대 습도 50% 이하의 저장실에서 7에서 10일간 숙성, 보관시키면 초콜릿 속의 카카오버터 조직이 더욱 안정된다. 문제 2번 밀가루 A, B, C, D 4가지 제품의 수분 함량과 가격이 아래 표와 같을 때 고형분에 대한 단가를 고려하여 어떤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밀가루 A 수분 함량 11% 14,000원, 밀가루 B 수분 함량 12% 13,500원, 밀가루 C 수분 함량 13% 13,000원, 밀가루 D 수분 함량 13.5% 12,800원. 1. A, 2, B, 3, C, 4, D. 답은 4번 D. 밀가루 A는 14,000원을 100% 빼기 11% 한 거 89로 나누면 157.3영원이 되고, 밀가루 B는 13,500원을 100% 빼기 12% 한 거 88로 나누면 153.41원이 되고, 밀가루 C는 13,000원을 100% 빼기 13% 한 거 87로 나누면 149.42원이 되고, 밀가루 D는 12,800원을 100% 빼기 13.5% 한 거 86.5로 나누면 147.98원이 된다. 수분을 제외한 고형분 대비 가격 계산 문제다. 문제 3번 다음 중 파이롤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1. 쇼트브레드 쿠키 2. 롤케이크 3. 퍼프 페이스트리 4. 케이크 도넛. 답은 2번 롤케이크. 파이롤러는 자동으로 밀어펴는 기계이므로 말기를 해야 하는 롤케이크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4번 1000ml의 생크림 원료로 거품을 올려 2000ml의 생크림을 만들었다면 증량률은 얼마인가? 1. 50%, 2. 100%, 3. 150%, 4. 200%. 답은 2번 100%. 오버런은 휘핑 후 크림의 부품 정도, 공기 포집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증량률이라고도 한다. 증량률은 휘핑 후 부피 2000에서 휘핑 전 부피 1000을 뺀 것 전에 휘핑 전 부피 1000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면 100%가 된다. 문제 5번 다음 제품 중 반죽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1. 파운드 케이크 2.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3. 초콜릿 케이크 4. 버터 스펀지 케이크. 답은 4번 버터 스펀지 케이크. 제품별 비중은 파운드 케이크 0.7에서 0.8,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0.8에서 0.9, 초콜릿 케이크 0.8에서 0.9, 버터 스펀지 케이크 0.5에서 0.6이다. 문제 6번 소프트 롤을 말 때 겉면이 터지는 경우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팽창이 과도한 경우 팽창제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2. 설탕의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한다. 3. 저온 처리하여 말기를 한다. 4.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답은 3번 저온 처리하여 말기를 한다. 소프트롤 케이크는 냉각 후 생크림, 버터크림을 바르고 말기를 하는 제품이므로 저온 처리 후 말지만 겉면이 터지는 경우에 조치사항과는 관계없다. 문제 7번 쿠키 포장지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내용물의 색, 향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2. 독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야 한다. 3. 통기성이 있어야 한다. 4. 방습성이 있어야 한다. 답은 3번 통기성이 있어야 한다. 통기성이 있는 포장지를 쓰면 쿠키의 향이 날아가고 수분이 증발된다. 또한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한 산패가 생기고 노화가 촉진된다. 문제 8번 틀의 안치수 지름이 12cm, 높이가 4cm인 둥근 틀에 케이크 반죽을 채우려고 한다. 반죽이 1g당 2.404제곱cm의 부피를 가진다면 이들의 양 몇 g의 반죽을 넣어야 알맞은가? 1. 63g, 2. 95g, 3. 130g, 4. 188g. 답은 4번 188g. 반죽량은 용적 나누기 비용적이다.
원의 용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이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3.14 곱하기 4는 452.16이 된다. 반중량은 원의 용적 나누기 비용적이므로 452.16 나누기 2.4는 188.4가 되며 보기에서 근사치 188g을 답으로 한다. 문제 9번 찜류 또는 찜만주 등에 사용하는 이스트 파우더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팽창력이 강하다. 2. 제품의 색을 희게 한다. 3.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다. 4. 중조와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이다. 답은 4번 중조와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이다. 중조와 산재를 이용한 팽창제는 베이킹 파우더이다. 이스트 파우더는 암모니아계 합성 팽창제로 염화 암모늄, 탄산수소 나트륨, 전분, 주석산 수소칼륨 등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 10번 푸딩 제조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재료를 섞어서 체에 거른다. 2. 푸딩컵에 반죽을 부어 중탕으로 굽는다. 3. 다른 그릇에 계란, 소금 및 나머지 설탕을 넣고 혼합한 후 우유를 섞는다. 4. 우유와 설탕을 섞어 설탕이 캐러멜화 될 때까지 끓인다. 답은 4번 우유와 설탕을 섞어 설탕이 캐러멜화 될 때까지 끓인다. 우유와 설탕을 섞어 캐러멜화 될 때까지 끓이는 것이 아니라 끓기 직전인 80에서 90도까지 데운다. 문제 11번 튀김 횟수의 증가 시 튀김 기름의 변화가 아닌 것은 1. 산가 증가 2. 점도의 감소 3. 중압도 증가 4. 과산화물가 증가 답은 2번 점도의 감소 튀김에 사용했던 기름이나 오래된 기름은 지질 산패에 의해 점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다. 문제 12번 일반적으로 과자의 노화 현상에 따른 변화와 거리가 먼 것은 1. 수분 손실 2. 곰팡이 발생 3. 향의 손실 4. 전분의 경화 답은 2번 곰팡이 발생 곰팡이의 발생은 과자의 노화 현상이 아니라 부패 현상이다. 문제 13번 다음 중 고온에서 빨리 구워야 하는 제품은 1. 저율배합 제품 2. 고율배합 제품 3. 파운드 케이크 4. 패닝량이 많은 제품 답은 1번 저율배합 제품 고율배합 반죽 다량 반죽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야 한다. 저율배합 반죽 소량 반죽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구워야 한다. 파운드 케이크는 고율배합 반죽이다. 문제 14번 파이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래 껍질을 윗껍질보다 얇게 한다. 2. 껍질 가장자리에 물칠을 한 뒤 윗껍질을 얻는다. 3. 위 아래에 껍질을 잘 붙인 뒤 남은 반죽을 잘라낸다. 4. 덧가루 뿌린 면포 위에서 반죽을 밀어 편 뒤 크기에 맞게 자른다. 답은 1번 아래 껍질을 윗껍질보다 얇게 한다. 아래 껍질은 0.3cm, 윗껍질은 0.2cm 두께로 밀어 편다. 문제 15번 엔젤 푸드 케이크 반죽의 온도 변화에 따른 설명이 틀린 것은 1. 반죽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작다. 2. 반죽 온도가 낮으면 색상이 진하다. 3. 반죽 온도가 낮으면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다. 4. 반죽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어진다. 답은 1번 반죽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작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공기와의 융합이 빨라 완제품의 기공이 열리고 조직이 거칠어지며 부피는 크다. 반죽 온도가 낮으면 같은 증기압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굽기 시간이 요구되므로 완제품의 색상이 진하다. 문제 16번 스펀지 케이크에서 계란 사용량을 감소시킬 때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다. 2. 양질의 유화제를 병용한다. 3. 물 사용량을 추가한다. 4. 쇼트닝을 첨가한다. 답은 4번 쇼트닝을 첨가한다.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계란의 기능 4가지로는 팽창작용, 수분 공급, 구조 형성, 유화작용이 있다. 계란의 구조 형성은 단백질이 많은 밀가루로 대체할 수 있다. 문제 17번 나가사키 카스테라 제조 시 굽기 과정에서 휘젓기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내상을 균일하게 한다. 2. 팽창을 원활하게 한다. 3. 껍질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4. 반죽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답은 2번 팽창을 원활하게 한다. 카스테라를 굽는 과정에서 휘젓기를 하면 가열에 의해 팽창한 기포가 소포되므로 반죽의 팽창에 방해된다. 문제
18번. 코코아 20%에 해당하는 초콜릿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만들려고 할 때 초콜릿 사용량은 1. 16%, 2. 20%, 3. 28%, 4. 32%. 답은 4번 32%.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콜릿은 비터 초콜릿으로 코코아 함량이 62.5%, 카카오 버터 함량이 37.5%로 구성되어 있다. 코코아 20%대 초콜릿 퍼센트는 코코아 62.5%대 초콜릿 100%이다. 그래서 20% 곱하기 100% 나누기 62.5%는 32%이다. 문제 19번. 40g의 계량컵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240g이었다. 과자 반죽을 넣고 달아보니 220g이 되었다면 이 반죽의 비중은 얼마인가? 1. 0.85, 2. 0.9, 3. 0.92, 4. 0.95. 답은 2번 0.9. 비중은 반죽 무게 나누기 물무게이므로 반죽 무게 더하기 컵무게 한 것 220g에서 컵무게 40g 뺀 것 180을 물무게 240g 더하기 컵무게 한 것 240g에서 컵무게 40g 뺀 것 200으로 나누면 0.9가 된다. 문제 20번. 젤리롤 케이크 반죽 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두껍게 편 반죽은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2. 양이 적은 반죽은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3. 열이 식으면 압력을 가해 수평을 맞춘다. 4.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시킨다. 답은 4번.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시킨다. 구운 후 철판에서 꺼내지 않고 냉각을 시키면 젤리롤 케이크가 지나치게 수축을 한다. 문제 21번. 케이크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1. 반죽의 온도. 2. 반죽의 점도. 3. 반죽의 비중. 4. 반죽의 색상. 답은 3번. 반죽의 비중. 케이크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는 반죽에 혼입되어 있는 공기의 함유량을 확인하는 반죽의 비중 측정으로 알 수 있다. 반죽의 점도와 반죽의 색상은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를 예측하는 반죽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많은 숙련이 필요한 암묵적 지식이다. 문제 22번. 공장 설비 시 배수관에 최소 내경으로 알맞은 것은 1. 25cm, 2. 20cm, 3. 15cm, 4. 10cm. 답은 4번 10cm. 공장 설비 시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므로 공장 배수관의 최소 내경은 10cm가 좋다. 문제 23번. 일반 파운드 케이크와는 달리 마블 파운드 케이크에 첨가하여 색상을 나타내는 재료는 1. 코코아, 2. 버터, 3. 밀가루, 4. 계란. 답은 1번 코코아. 마블이란 대리석 무늬 같은 것을 의미하며 케이크를 만들 때 코코아 분말이나 초콜릿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문제 24번.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의 휴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글루텐을 재정돈시킨다. 2. 밀어펴기가 용이해진다. 3. 이산화탄소 가스를 최대한 발생시킨다. 4. 절단 시 수축을 방지한다. 답은 3번 이산화탄소 가스를 최대한 발생시킨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유지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팽창시키는 제품으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제 25번. 직접 배합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로 반죽 온도 조절이 편리한 제품은 1. 과일 케이크, 2. 젤리롤 케이크, 3. 퍼프 페이스트리, 4. 버터 스펀지 케이크. 답은 3번 퍼프 페이스트리. 퍼프 페이스트리만이 각 재료들의 배합 비율에 있어서 물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로 반죽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문제 26번. 튀김기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수분 반복 가열 칠소, 2. 공기금속 토크페롤, 3. 공기탄소 세사몰, 4. 수분 공기철. 답은 4번 수분 공기철. 튀김기름을 산화시키는 요인에는 수분, 공기, 철, 동, 자외선, 이물질, 고온 등이 있다. 질소, 토코페롤, 세사몰 등은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문제 27번. 퐁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시럽을 214도까지 끓인다. 2. 40도 전후로 식혀서 휘젓는다. 3. 굳으면 설탕과 물의 비율을 1대1로 만든 시럽을 첨가한다. 4.
유화제를 사용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답은 2번 40도 전후로 식혀서 휘젓는다. 보기 1은 시럽을 114에서 118도로 끓인다. 보기 3은 굳으면 일반 시럽, 설탕 대 물의 비율 2대1을 소량 넣는다. 보기 3은 물엿 전화당, 시럽을 사용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문제 28번. 쿠키가 잘 퍼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고운 입자의 설탕 사용. 2. 과도한 믹싱. 3. 알칼리 반죽 사용. 4. 너무 높은 굽기 온도. 답은 3번. 알칼리 반죽 사용. 쿠키가 잘 퍼지지 않는 이유로는 된 반죽을 사용했다. 유지가 너무 적다. 믹싱을 많이 했다. 산성 반죽을 사용했다. 설탕을 적게 사용했다. 굽기 온도가 높았다. 설탕 입자가 작다. 등이 있으며 쿠키 반죽이 알칼리가 되면 제품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시키는 단백질이 용해되어 쿠키가 잘 퍼지게 된다. 문제 29번. 다음 머랭 중 설탕을 끓여서 시럽으로 만들어 제조하는 것은? 1. 이탈리안 머랭. 2. 스위스 머랭. 3. 냉제 머랭. 4. 온제 머랭. 답은 1번 이탈리안 머랭. 이탈리안 머랭 제조 시 설탕을 끓여서 만든 시럽을 넣는 이유는 달걀 흰자에 있을 수도 있는 살모넬라균을 사멸시켜 무스나 냉과를 만들 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제 30번. 다음 중 제과 생산 관리에서 제1차 관리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사람. 2. 재료. 3. 방법. 4. 자금. 답은 3번 방법. 제1차 관리에는 사람, 재료, 자금이 있고 제2차 관리에는 방법, 시간, 시설, 시장이 있다. 문제 31번. 다음 당류 중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1. 과당. 2. 포도당. 3. 메가당. 4. 유당. 답은 4번 유당. 감미도가 낮으면 용해도도 낮다. 문제 32번. 다음 중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아닌 것은? 1. 규소. 2. 질소. 3. 수소. 4. 탄소. 답은 1번 규소. 단백질의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등이 있다. 문제 33번. 페리노그래프 커브의 윗부분이 500BU에 닿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반죽 시간. 2. 도달 시간. 3. 이탈 시간. 4. 반죽 형성 시간. 답은 2번 도달 시간. 도달 시간은 밀가루가 물을 흡수하는 초기 단계로서 커브의 윗부분이 500BU에 도달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문제 34번. 밀가루의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1. 회분. 2. 지방. 3. 단백질. 4. 탄수화물. 답은 1번 회분. 밀가루의 제품 유형별 분류 기준은 단백질이다. 밀가루의 등급별 분류 기준은 회분이다. 문제 35번. 밀가루 반죽에 탄성을 강하게 하는 재료가 아닌 것은? 1. 식염. 2. 칼슘염. 3. 레몬즙. 4. 비타민C. 답은 3번 레몬즙. 밀가루 반죽에 탄성을 부여하는 글루테닌은 레몬즙의 묽은산에 용해된다. 문제 36번. 88%의 수분과 11.2%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달걀 흰자의 기포성을 좋게 하는 재료는? 1. 유지 설탕. 2. 레몬즙 유지. 3. 주석산 크림, 설탕. 4. 주석산 크림, 소금. 답은 4번 주석산 크림, 소금. 흰자의 기포성을 좋게 하는 재료에는 주석산 크림, 레몬즙, 식초, 과일 등의 산성재료와 소금 등이 있다. 흰자의 안정성을 좋게 하는 재료에는 설탕, 산성재료 등이 있다. 문제 37번. 계란 흰자가 360g 필요하다고 할 때 전란 60g짜리 계란은 몇 개 정도 필요한가? 단 계란 중 남백의 함량은 60%다. 1. 8개. 2. 10개. 3. 12개. 4. 14개. 답은 2번 10개. 360g을 60g 곱하기 0.6한 것 36으로 나누면 10개가 된다. 문제 38번. 제과제 방식. 당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색 형성. 2. 구조 형성. 3. 수분 보유. 4. 단맛 부여. 답은 2번 구조 형성. 당은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여 제품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연화작용을 한다. 문제 39번. 1g을 검화하는데 소요되는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요오드가. 2. 검화가. 3. 산가. 4. 염. 답은 2번
거마가 1g의 유지에 들어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를 퍼센트로 표시한 것을 유리지방산가라고 한다. 유지 1g을 검화하는 데 소요되는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는 검화가라고 한다. 문제 40번 케이크의 제조에서 쇼트닝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기능 2. 윤활기능 3. 유화기능 4. 팽창기능 답은 1번 안전기능 안전기능은 유통기간이 긴 건과자와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튀김물의 중요한 기능이다. 문제 41번 버터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소금, 수분, 우유지방, 무기질 등이 있다. 다음 중 버터의 수분 함량으로 오른 것은 1. 1에서 3%, 2. 14에서 17%, 3. 40에서 45%, 4. 80에서 85%. 답은 2번 14에서 17%. 버터의 구성성분 함량은 무기질 2%, 소금 1에서 3%, 수분 14에서 17%, 우유지방 80에서 85%가 있다. 문제 42번 우유 성분 중 산에 의해 응고되는 물질은 1. 유당 2. 단백질 3. 회분 4. 유지방 답은 2번 단백질 카세인은 우유의 주된 단백질로서 열에는 응고하지 않으나 산과 효소 레닌에 의해 응유된다. 문제 43번 빈 컵의 무게가 120g이었고 이 컵에 물을 가득 넣었더니 250g이 되었다. 물을 빼고 우유를 넣었더니 254g이 되었을 때 우유의 비중은 약 얼마인가? 1. 1.03 2. 1.05 3. 1.13 4. 1.23 답은 1번 1.03 우유의 비중은 우유 무게와 컵 무게 더한 것 254에서 컵 무게 120을 뺀 것 134를 물 무게 더하기 컵 무게 한 것 250에서 컵 무게 120을 뺀 것 130으로 나누면 1.03이 된다. 문제 44번 젤리 형성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유기산 2. 펙틴 3. 당분 4. 염 답은 4번 염 설탕 농도 50% 이상 pH 2.8에서 3.4의 산 메톡실기 7% 이상의 펙틴이 존재해야 젤리를 형성한다. 문제 45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밑줄 친 물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초콜릿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템퍼링이 적절치 않아 초콜릿의 표면에 어떤 물질이 결정 형태로 남아 흰색이 나타났다. 1. 슈가블룸, 설탕 2. 펫블룸, 카카오버터 3. 슈가블룸, 글리세린 4. 펫블룸, 카카오메스 답은 2번 펫블룸, 카카오버터 템퍼링이 잘못되면 카카오버터에 의한 펫블룸이 보관이 잘못되면 설탕에 의한 슈가블룸이 생긴다. 문제 46번 유용한 장내 세균의 발육을 도와 정장 작용을 하는 이당류는 1. 유당 2. 설탕 3. 메가당 4. 셀러비오스 답은 1번 유당 유당은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되면 뷰티르산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문제 47번 정상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사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1. 고급지방산 2. 필수지방산 3. 포화지방산 4. 불포화지방산 답은 2번 필수지방산 필수지방산의 종류에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다. 문제 48번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결과 음식물 중에 질소량이 13g, 대변 중에 질소량이 0.7g, 소변 중에 질소량이 4g으로 나타났을 때 이 식품의 생물가는 약 얼마인가? 1. 25%, 2. 36%, 3. 64%, 4. 92%. 답은 3번 64%. 생물가란 단백질의 체내 이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체내에 흡수된 질소량에 대한 체내에 보유된 질소량을 퍼센트로 나타낸다. 생물가를 구하는 식은 체내에 보유된 질소량을 체내에 흡수된 질소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다. 생물가를 x로 하고 계산하면 x는 13g을 0.7g 더하기 4g 한 것, 4.7로 뺀준 것 8.3을 13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약 64%가 나온다. 문제 49번 무기질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세포의 삼투압 평형유지 작용을 한다. 2. 효소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3. 열량을 내는 열량급원이다. 4. 우리 몸의 경조직 구성성분이다.
답은 3번 열량을 내는 열량급원이다. 무기질은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이지 열량 영양소는 아니다. 문제 50번 하루에 섭취하는 총에너지 중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은 평균 얼마인가? 1. 10%, 2. 20%, 3. 30%, 4. 40%. 답은 1번 10%.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를 식품의 열생산 효과라고 한다. TEF는 기초대사와 활동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략 10%에 달한다. 그러므로 하루의 총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하려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다음에 이에 10%를 더해 주어야 한다. 문제 51번 파탄금류, 잼, 케첩, 식육 가공품에 사용하는 보존료는 1. 데이드로초산, 2. 프로피온산, 3. 소르빈산, 4. 파라옥시 안식향산부틸. 답은 3번 소르빈산. 보존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데이드로초산, 치즈, 버터, 마가린, 프로피온산, 빵류, 과자류, 파라옥시 안식향산부틸, 간장, 청량음료. 문제 52번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1. 팽창제, 2. 계량제, 3. 유화제, 4. 점착제. 답은 2번 계량제. 밀가루 계량제에는 과황산 암모늄, 브롬산 칼륨, 과산화벤조일, 염소, 이산화염소 등이 있다. 문제 53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구토 등이다. 2. 바이러스는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일반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3. 양성 환자의 분변으로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4. 완치되면 바이러스를 방출하지 않으므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답은 4번 완치되면 바이러스를 방출하지 않으므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바이러스는 인공적인 배지에서는 배양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선택적으로 기생하여 증식한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일반 환경에서 증식은 하지 못하나 생존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완치되어도 바이러스를 방출한다. 문제 54번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에 연결이 옳은 것은 1. 포도상구균 식중독, 심한 고열을 수반. 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3. 살모넬라 식중독, 높은 치사율. 4.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요 원인은 민물고기 생식. 답은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가 있고 살모넬라 식중독의 증상은 심한 고열을 수반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은 높은 치사율로 독소형 식중독이며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바다고기를 생식할 때 발생한다. 문제 55번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식품은 1. 오징어, 2. 광어, 3. 갈치, 4. 꽁치. 답은 4번 꽁치.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꽁치, 전갱이, 청어 등의 어류를 먹은 후 두드러기와 같은 발진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문제 56번 미나마타병은 어떤 중금속에 오염된 어패류의 섭취 시 발생되는가? 1. 납, 2. 카드뮴, 3. 아연, 4. 수은. 답은 4번 수은. 납 중독은 빈혈, 체중 감소, 사지마비가 발생하고 카드뮴 중독은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하고 아연 중독은 복통, 구토, 경련을 발생한다. 문제 57번 다음 감염병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매독, 2. 콜레라, 3. 광견병, 4. 후천성 면역결핍증. 답은 2번 콜레라. 콜레라의 잠복기는 10시간에서 5일이다. 문제 58번 결핵균의 병원체를 보유하는 주된 동물은 1. 소, 2. 말, 3. 쥐, 4. 돼지. 답은 1번 소, 양, 소가 결핵균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 59번 식품의 부패를 판정하는 화학적 방법은 1. 온도 측정, 2. TMA 측정, 3. 생균수 측정, 4. 관능시험. 답은 2번 TMA 측정. TMA 측정은 어패류의 선도 판정법 중 휘발성 염기 질소량을 측정하여 선도를 판정하는 화학적 방법이다. 문제 60번 다음 중 미생물의 증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70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이 있다. 2. 냉장온도에서는 유해 미생물이 전혀 증식할 수 없다. 3. 수분 함량이 낮은 저장 공유에서도 미생물은 증식할 수 있다. 4. 한 종류의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면 다른 미생물의 번식이 억제될 수 있다. 답은 2번. 냉장온도에서는 유해 미생물이 전혀 증식할 수 없다. 우유는 냉장고에서 보관해도 시간이 경과하면 상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